반가. 안녕하세요. 여다나 200선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9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필수적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없는 분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계약금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인데요. 아닌 것. 거래 예정금액이 아니고 거래금액이죠. 예정금액 X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요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죠. 따라서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것 3개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13번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요 4개를 암기하면 2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9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설명서 2의 서식 기재사항이 아닌 것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자, 민간임대 등록 여부 1, 2의 서식 기재하고요. 허가구역 1, 2, 3의 서식 모두 다 나타납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 그 다음에 투기지역 역시 1, 2, 3 서식 다 나타나죠.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에만 해당됩니다. 비선호시설은 2의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선호시설 요건 1의 서식, 3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예, 투기과일지구는 1의 서식, 2의 서식, 3의 서식 다 나타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서식 4가지 비교하는 것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문제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이것은 서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식을 안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선호시설은 2의 서식, 즉 비주거용 건축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1의 서식, 3의 서식에만 기재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93번입니다. 겸업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겸업제한 없습니다. 법인만 겸업제한이 있습니다.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모든 이 말이 틀렸네요.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다 했는데 부칙개공은 안 됩니다. 소위 중개인,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이거 빼고 물론 공매 입찰 대리, 권리분석 취득할선도 해당되는데요. 이거 빼고 나머지 업무는 부칙개공도 다 할 수 있죠.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같은 거는 부칙개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이사업체 소개할 수도 있고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주택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개인은 겸업제한 없습니다. 법인만 겸업제한 있다. 겸업제한은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이 겸업제한, 법인의 경우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죠. 6가지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주택, 상가,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가능하고요. 법인의 경우 임대업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되고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가, 주택 분양대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 알선은 가능한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가능합니다.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불가능합니다. 이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초과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9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이 법에 대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라는 행정처분,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행정형벌 받을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 거래정보사업자, 징역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벌금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정보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한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사원의 경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등록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 기준 미달 뭐가 있습니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이면 되죠.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 3분의 2가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 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 그만둔 경우, 제가 말 잘못했네요. 자격증 없는 사람 그만둔 게 아니라 자격증 있는 사람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미만이 되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즉 자격증 있는 임원 3분의 1 이상만 확보하면 3년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났다 하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9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2022년 2월 28일 날 신설됐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1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하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3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1억. 3억 X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입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는 지분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지분거래가 아니면 1억 원 이상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신고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하여 계산을 하고요. 4번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토지거래는 제외한다. 예, 매수인이 일반 당사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5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 6억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죠. 13번 맨 밑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원 이상,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은 6억 이상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암기 프린터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